자, 오늘 여러분에게는 특별한 한 사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름은 박준석, 나이는 13살, 서울 금화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얼마 전에 영재발굴단이라는 프로그램을 보셨습니까? 독서왕이었어요. 책이 10,000권이 넘는 책을 읽었대요. 근데 그 책도 적게는 막 5번에서 10번까지 반복해서 읽었대요. 그리고 서울 역사박물관에서 어른이 도슨트로 활동 중인데, 그러면 독서왕이라서 출연했나? 결혼 5년 만에 태어난 너무너무 귀한 준석입니다. 태어날 땐 너무나 건강했죠. 여러분이 가슴 아파하시고 너무 잘 아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입니다. 준석이 옆에 앉혀놓고 한참 또 여러분 준석에 대해서 막 설명을 했어요. 안녕, 안녕, 이뻐라. 이제 여기 카메라 준석이 요거 보고 인사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금화초등학교 6학년 박준석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와, 되게 잘생겼다는 말 많이 듣죠? 아니요? 안 그래? 네. 근데 준석이가 너 진짜 엄청 잘생긴 얼굴이야. 미남이야 완전. 네, 과찬이십니다. 아까 누나들이 저걸 누나라고 해야 되나 아줌마라고 해야 되나 이모인가? 야, 너 진짜 책 10,000권 읽었어? 물어봤잖아. 그럼 네. 우선 언제부터 책을 그렇게 많이 읽게 됐어요? 어릴 때부터 그걸 많이 읽게 됐었어요. 아, 그랬구나. 주로 무슨 책 읽었어요? 그런 책은 좀 많이 없었어요. 아. 애기 때여서. 네. 동화책이나 그런 거. 네, 이런 거 보고. 그러면 지금 현재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이잖아. 그러면 이제 다 지나갔다 좋은 거는. 중학생이네 이제. 네. 그죠? 10,000권을 넘게 읽었으면 준석이는 앞으로 나는 이런 걸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딱 머릿속에 있어요. 네. 오, 그래? 뭐 하고 싶어요? 역사 교수가 되어서 학생들에게 이제 제대로 된 역사 지식을 왜곡되지 않게 전달하고 싶어요. 그럼 요즘에 제일 관심 있는 그 역사의 그 부분은 어떤 거예요? 일본 제국의 패망 분위기요. 그 제2차 세계대전을 말하는 거. 19세기 들어와면서부터 지금까지 근대화 뭐 요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침략부터 이제 일본의 패망 1945년 5년. 그때까지요. 아, 그때까지.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책들 요새 막 읽고 있는 중이에요, 그럼? 네. 그럼 그만한 책들은 다 어디서 구해? 책을? 교보나 교보에서 구해? 네. 교보에서? 하면 간접 아, 광고. 아니야. 아니, 상관. 여기는 저기 뭐 다 얘기해도 돼. 얘기해 봐봐요. 교보에서도 사고 알라딘에서도 사고요. 도서관에서 빌리기도 하고. 그 책 좀 한번 줘보세요. 이게 준석이가 읽는 책이에요. 요새 일본 제국 패망사. 앞표지에는 야마토가 이제 좌초되고 있는, 음. 그러니까 적침되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그려둔 거예요. 이거 일본 선박이잖아, 그죠? 네, 알아요. 이때 이제 일본이 이때부터 이제 패망의 색이 짙어지기 시작했지. 아, 그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미드웨이 해전이나 하와이 공습 때부터 점점 짙어지기 시작했죠. 진주만 그때부터? 네. 아하. 이게 예. 이 야마토 폭침때는 아니고 이제 하와이 공습을 하죠. 음. 그러면 일본은 당시 제2차 세계대전에 안 들어갔었어요. 근데 진주만 공습을 하죠. 그와 동시에 이제 말레이와 이런 곳 쪽으로도 동시에 상륙을 해요. 일본이. 네. 그래서 넓혀가는데 그때까지는 완전 패망에 색이 짙지 않았어요. 짓지 않았어. 네, 근데 이제 그 이후 점점 좁아지죠. 이러면요. 그 다음에 손정보고도 안 하고 했어? 근데 이게 왜 손정보가 안 했냐? 손정보를 하고 해냈어요. 근데 하다가 번역을 또 잘 못해갖고 다 빨리 번역하다가 하는데 그게 공습이 이렇게 됐대. 그래? 네. 그리고 이제 점점 좁아져서 과락하면 산타크루즈 해전부터 시작해서 파푸아 뉴기니 이쪽으로 해서 북태평양, 남태평양, 서태평양 이런 데서 모두 쭉 갖고 이제 오고, 근데 독일하고 이미 이 책이면 한국했죠. 그런데 이제 계속 좁혀져. 이오지마, 사이판, 오키나와 이런 곳으로. 극강화 폭격기나 내격기 이런 것들이 주로 했습니다. 어허. 네, 시청자들을 위해서 극강화 폭격기와 내격기에 대해서 설명해드리자면요. 그래, 해줘라, 얘. 네. 어뢰가 있어요. 어뢰는 이게 뭐냐? 물에서 전함의 밑부분을 타격을 해요. 그대로. 이 밑에가 강하지 않겠죠, 당연히. 그치. 그래서 이쪽을 주로 타격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고요. 근데 느려요. 느려. 네. 요즘에는 F-22 랩터가 슝해서 그냥 이대로 통통 틀어하면 그냥 팍 터지고 그냥 깨기잖아요, 바로. 근데 이때는요, 그렇게 안 됐어요. 그러면 그래서 여기 보면 목표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의 90도. 위에서 이렇게 쏜다고. 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여기서 그렇게? 떨어뜨리고 바로 이렇게. 그게 극강화 폭격기예요. 근데
그 안타까운 얘기를 들었는데 이렇게 책을 읽게 된 계기가 책이 좋아서도 그렇지만 이제 밖에 나가서 놀 수가 없고 그래서 책을 읽기 시작했다고 그러는데 맞아요? 네. 그 얘기 좀 해봐요. 어렸을 때. 네. 41살 때 폐가 터졌죠. 그 이유가 가습기 살균제였어요. 물때 제거하고 맞아. 국가에서 KC마크까지 줬어요. 다 붙여주고 거기에 있던 성분에 의해서 만성 폐질환 등등. 폐 관련 질환들이 네. 많이 생겼죠. 얼마 전에 그 영상 봤거든. 너 저기 국회에 가서 얘기한 거 보니까 하고 싶은데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나열을 했는데 근데 집에서 책을 읽으면 마음이 어때요? 이렇게 막 이렇게 든든해져? 네. 응? 어때? 책을 읽을 때는? 되게 든든해져요. 그래? 집에 있는 책들은 그 많은 거 다 엄마가 사줬어요? 엄마가 사주기도 하고 어. 아빠가 몰래 사주기도 하셨어요. 아니 그게 엄마가 사준 건 아빠가 사준 거랑 다 똑같은겨. 다 같은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거든. 여러분 어떠세요? 다들 깜짝 놀라지 않아? 역사 설명할 때 보면 있지. 너는 나중에 그런 교수가 되면 진짜 잘할 것 같아. 진짜 뭔가 할 것 같아. 분명히 할 것 같아. 그러면 공부를 그러면 한국에서 하고 싶어? 아니면 외국에서도 나가서 하고 싶어? 어때? 외국에서도 나가서 우리나라에 관한 문서를 찾아보면서 그렇게 공부하고 싶어요. 그럼 요새 영어 공부도 하나? 다른 나라 언어? 네. 우리나라 말 말고. 영어 공부도 해요. 이제 그럼 영어 잘해? 몇 년 했으면? Yeah, I think. 역사박물관에서 도슨트로 활동하고 있다던데 맞죠 거기? 네. 주로 어떤 사람들한테 설명하는 거예요? 어린이들? 아니면 어른들? 동반한 관객들도 있고 관람하시는 분들도 있고. 너를 키우고 싶다 강사로. 되게 잘할 것 같은데 넌. 아 진짜야. 좀 좋아해 주라 제발 내가 그런 얘기 하면. 그래서 엄마랑도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그지? 우리 엄마 모시고 한번 얘기해볼까? 그지? 엄마 좀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엄마. 안녕하세요. 준석이는 태어나서 3개월, 4개월, 6개월 막 너무 밝고 잘 웃고 그랬겠네요. 그럼요. 아프기 시작하고 가습기에 대한 피해를 보기 시작한 증세가 나타난 건 언제부터예요, 그럼? 저희가 사실은 이게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서 아팠다고라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돌 무렵에 갑자기 열이 나면서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네. 돌 때는 저희 돌잔치라는 걸 하잖아요. 돌잔치에 약속을 다 잡아놨는데 애가 갑자기 입원을 하게 된 거예요. 열이 나서. 그래서 그 돌잔치 하는 날 사진을 보면 정말 이쁘게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턱시도도 다 풀어 헤쳐놓고 열이 나니까. 손님은 불러놓은 상태니까 외출증을 끊어서 3시간 동안 잠깐 하고 바로 병원을 들어갔어요. 그 전에도 이제 가습기는 썼지만 살균제는 그렇게 열심히 넣지는 않았어요. 사실은 저희 조카들이 먼저 그걸 다 썼어요. 워낙 그 기업 자체가 세균에 너무너무 안심과 그런 깨끗함을 얼마나 홍보를 했어요. 얘기했던 기업이기 때문에 맞아요. 정말 생각지도 않고 이거 애가 많이 아프니까 지금 상태가 왜 갑자기 돌 무렵에 이렇게 하지? 감기를 기침을 하면 애들이 잠을 못 자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가습기를 2대를 계속 돌렸죠. 24시간을 돌렸는데 숨쉬기 더 편하라고 열심히 더 틀어줬죠. 그 집이 햇빛이 좀 안 들었던 집이에요. 그 당시 지은 아파트들이 통창이었어요. 큰 창. 그랬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비닐을 사다가 이렇게 내구탱이를 양면 테이프로 해가지고 드라이기로 이렇게 말리면 이렇게 열을 가해주면 팽팽하게 유리처럼 펴지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유리창을 그걸로 다 막았고 막았어. 우리 멍멍이가 또 들어오면 엄마가 되게 싫어하셨거든요. 강아지하고 애하고 같이 키우면 안 된다고 방 문을 닫았죠. 그리고 이제 같이 있을 땐 같이 있고 그 당시에는 낮잠도 많이 잘 시간이고 잘 때고 잠도 좀 많이 자고 아프니까 또 많이 처져 있으니까 더 자고 그랬죠. 그럼 거기서 그 가습기 그걸 딱 들이마신 거 아니야? 얘가 계속. 그렇죠. 밀폐된 계속. 공간에서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제일 미안했던 건 그거죠. 제가 넣었으니까. 입원을 했을 당시에만 해도 입원을 하자고 얘기했을 때도 그냥 증상도 별로 없었고 그냥 마른 기침만 좀 했어요. 그래서 얘를 봤을 때 입원을 시켜야 돼? 뭐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다음 날부터 애가 막 숨을 못 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손가락 끝에 세츄레이션이라는 기계를 다는데요. 네. 그게 이제 산소 포화도가 85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입이 파랗게 변하면서 너무 안 되겠다. 선생님들끼리 상의를 하셨어요. 선생님들 상의를 하면서 그 병원에 소아중환자실이 없다. 얘가 더 나빠지면 받아주는 병원이 없대요. 그래서 빨리 이송을 하든지 빨리 결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서울 삼성병원으로 이송을 한 거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집에 있었다면 죽지 않았을까 싶어요. 의료진 옆에서 바로바로 처치가 들어갔고 산소가 바로 들어갔고 집에서 산소 포화도가 떨어진 채로 몰랐으면 큰일 났고. 그렇죠. 그거는 그냥 애가 얘가 왜 이렇게 숨쉬기가 힘들어지지? 기침 때문인가? 그러고 말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 당시에 이유 없이. 그러니까 원인을 모르니까 병명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어디서 원인이 있을지 모르니까 왜 이런 일이 있는지도 우리는 되게 사소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의문이었고 왜 이럴까? 그때가 이제 3월 말이었는데 겨울에 그렇게 열심히 쓴 아이들이 가장 많이 피해를 입었어요. 그 당시에 이렇게 같이 이런 친구들 보면 네. 폐가 터졌다고 다 죽은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도 천운으로 살은 케이스예요. 폐가 터진다는 게 뭐예요? 기흉이죠. 기흉이 돼서 그 부분이 폐 기능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옆에 이렇게 우리가 바람이 들어가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기능을 못하는 거죠. 사실은 인정을 하고 싶지 않아서 설마 나는 아니겠지라고 했었어요. 그 당시에도 얘를 데리고 병원을 계속 왔다 갔다 했으니까 네. 언론에 그런 걸 보지 못했었어요. 제가 듣지도 못했고. 신경 쓰느냐고 아무것도 뭐 볼 시간도 없었겠죠. 내가 썼기 때문에 더 안 믿고 싶었을 것 같아. 네, 믿고 싶지는 미안하니까. 않았어요. 너무 미안하니까. 아닐 거야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 그런데 그 병원에 있는 의료진이 네. 보셨어요. 제가 쓰는 걸. 준석이가 그것 때문인 것 같아요, 어머니. 그러면서 제가 세상에. 10년 동안 소름. 그러시면서 얘기가 제가 이 병원에 소아과 병동에 그렇게 오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했던 친구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다른 사람들은 어떤 병변이 나타났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이 가습기살균제가 흘러가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기다리는데 사람이 너무너무 지치는 거예요. 접수를 하고 판정을 나는 데까지 모든 게 다 비공개고 모든 게 사람을 지치게 만드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접수를 하고 나서 저희는 이제 의무기록지도 있고 증거자료도 있고 모든 걸 다 갖추고 있으니까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하고 믿고 있었어요. 아니 이렇게 기저질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나이가 많은 그렇지. 것도 아니고 원인이 분명할 수 있는데. 네, 그 다음에 이제 모 교수님의 논문 이렇게 보면 그 흐르는 상황이 너무너무 소름 돋게 똑같은데 그래. 2년 있다가 판정 결과는 4단계 가능성 거의 없음으로 나왔어요. 폐질환하고 이제 천식하고 두 개의 병만 인정을 나라에서 이제 했는데 천식은 이제 나중에 됐고요. 다 해서 850명 정도밖에 안 돼요. 천식과. 하지만 천식은 그쪽 가해 기업 쪽에서 인정을 하지 않아서 보상이 안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약 350명에서 400명 정도가 폐질환 1, 2단계를 받았고요. 그것도 옥시에 한해서만 합의를 들어갔어요. 거의 다 지금 6,500명 피해자들 중에서 못 받은 사람이 다 태반이죠. 준석아, 그럼 준석이는 어때? 준석이는 제일 불편한 게 뭐야? 준석이 장거리 달리기를 못해요. 장거리 달리기 또. 친구들에게 따돌림까지 받기도 하죠. 근데 이 화가 주체가 안 될 때는 집안에서 어떻게 살아요? 그게 너무 가엾더라고 엄마가. 이 친구는 남자아이니까 군대도 가야 되고요. 결혼도 시켜야 되고 사회적 약자들이 우리나라에서 살기가 얼마나 힘든지는 우리가 살아본 세상이 그렇잖아요. 정의만을 외치고 살기에는 너무 피해를 받고 맞아. 올바르게 행동을 해서 그 사람이 보호가 되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이 묻히고 밟히는 사회이기 때문에 아이한테 가르칠 때는 그렇게 가르쳐요. 정의롭게 살아야 되고 약한 사람을 돕고 그런데 본인은 막상 다른 사람들한테 밟히고 그런 거 볼 때마다 너무 화가 나죠. 그리고 아이라는 거에 대해서 배려가 전혀 없는 세상이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누구나 다 우리 피해자가 될 수 있었고, 근데 이렇게 피해를 입은 다음에야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국가에 대한 생각, 기업에 대한 생각, 그죠? 아이들의 미래에 대한 생각, 정부 신뢰가 뭔지에 대한 생각. 가장 큰 문제는 내 문제처럼 생각하지 않고 관심 없고, 관심만 없으면 그만인데 잘 모르면서 또 그냥 거기에 돌을 던지는 일을 하고, 그러면 얼마나 가슴 아픈 게 있겠어요. 광화문에서 이렇게 전단지 나눠 드리면서 하시는 말씀 이렇게 드리면 네. 시민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 너무너무 서운했던 게 그 얘기였어요. 그만 좀 헤쳐먹어라. 저는 그 방송을 딱 보면서 나는 그 일을 겪지 않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같은 국민으로서 우리도 당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이 피해를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된다. 관심을 갖고 혹시라도 내가 도울 일 있으면 도와야 된다. 이게 진짜 한 나라에 사는 사람들끼리 도리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어머니 모시게 됐고요. 또 준석이는 이 책을 읽고 똑똑한 게 너무 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너무너무 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라고 했는데, 준석이 선생님이 선물 준비했어. 역사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다고. 그래서 여기 있잖아. 이 박지백 선생님이, 알아? 만화로 돼 있는데 엄청 재밌어. 선생님이 이렇게 사인도 해놨다. 너 줄게. 선물. 또? 자. 그리고 이거는 요새 선생님이 읽는 책 중에서 네가 읽으면 좋겠다 한 것들이야. 이거는 소설도 있고, 이거는 카이스트 미래 전략 2020 인간과 기술에 대해서 쓴 책, 이것도 네가 좋아할 만한 거 야구 선수에 대한 책, 뭐 이렇게 갖고 다 읽었습니다. 가져가서 읽어. 이거 뭐냐 하면은 도서 상품권이야. 읽어볼래? MKTV 도서 상품. 일십 읽어봐. 시작. 여기 네가 네. 역사는 알고 돈은 좀 모르는구나. 아. 상황이 잘 안 돼서 우리를 도와주는 게 없다고 할지라도, 최대한 노력하지만 없을지라도, 정말 준석이도 잘 키우고, 엄마도 또 아빠도 너무 애쓰잖아요. 아빠도 애기 때문에 얼마나 맨날 노심초사 하시겠어요. 그래서 혼자는 키울 수 없는 게 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그 남편이랑 사이는 좋은 거죠? 다행이에요. 뭐 사이 좋아야 돼. 엄마한테 나중에 효도 많이 해라, 준석아. 그지? 그럴 것 같아.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준석아 고마워. 아유, 이뻐라.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한 국가에서 산다라는 건 어쩔 수 없이 국가의 운명이 내 운명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죠? 또 살다가 보면 내 옆집은 겪었는데 나는 겪지 않는 것. 나는 겪었는데 내 옆집은 겪지 않는 것. 그러다 보면 우리는 사회 현상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눈을 열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의 인터뷰를 보면서 아마 여러분도 그래, 이런 거 나였을 수도 있겠어 라는 생각을 여러분이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해야지 맞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오늘의 과제입니다. 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서 살면서 있었던 많은 사회 현상들이 있어요. 그중에 나는 이런 분야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고 이런 분야에 대해서 더 공부하고 싶다 라든가, 아니면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는, 이런 사회적 현상들에 대해서 내가 안타까움을 느낀 적이 있다 등등, 여러분의 생각을 소신 있게 한번 적어보시고 생각을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유튜브에서요 2H1T 기법으로 다이어리 쓰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더니 많은 분들이 그 다이어리 만들어주세요 막 기다리셨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요청에 의해서 김미경 다이어리를 만들었습니다. 김미경 다이어리 2H1T, 제가 오랫동안 사용해왔던 다이어리 기법을 다 집어넣어서 만든 다이어리거든요. 그리고 북드라마 노트, 이 스티커북은요, 제가 여러분에게 꼭 용기를 주고 싶은 이야기를 제가 다 직접 썼습니다. 5,000부만 한정판으로 판매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다리셨다가 그날 오셔서 내년도 성공으로 이끌 수 있는 다이어리 꼭 구매하시기 바랍니다.